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주부입니다. 노후 준비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요. 특히 부동산 상품에 따른 수익 창출 전략이 궁금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50세 주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가 노후 준비로 가장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이 사례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를 좀 하시면서 현재 뭐 연세가 한 50세 되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은퇴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나이 아직 뭐 한 10여 년 정도는 더 있으셔도 되겠지만 현재 부동산 상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로 봐서는 확실히 이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투자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뭐 예산 약 한 3억 원 정도 가지고 자산을 한번 운영해 보실 것 같은데 자, 이분에 대한 이 투자 수익형 이 포트폴리오 이 사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은 3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으로 어디 지역에 어떻게 투자가 가능할지 오늘 첫 번째 솔루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하면 뭐 상식적으로 부동산 뭐 하나로 보통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투자 개념의 투자 상품으로 볼 때에는 자,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 사례 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세 가지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일단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업용, 세 번째가 토지. 자, 그런데 자, 부동산이 실제 우리 전문 용어로 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이 복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상식적으로요. 토지에다가 플러스 주택이 들어가는 그래서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건축물이 주택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자, 이 복합 부동산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표현하는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의 이 주택과 상업용이 같이 또 플러스되는 이 복합 부동산에 대한 또 관심들. 그래서 수익형으로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 이 저희가 좀 가장 좀 따져보셔야 될 내용이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최근 뭐 정부에서 워낙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이 결국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잡겠다라는 바로 이 규제 정책을 상당히 좀 많이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정책의 기본은 바로 이 주택에 대한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이냐라는 이제 지역. 자, 상품은 분명히 주택인데 지역은 서울권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관리 지역, 투기 지역. 자, 이렇게 지역을 제한을 걸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도 그렇고 이 지역도 그렇고 정부에서 규제만 들어가면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결론적으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주택 쪽에 있는 상품만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품의 다양성인데 바로 여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주택, 상업용, 토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있듯이 상업용도 가격 상승률이 있고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상품에 대한 순환 투자, 바로 포트폴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연 그러면 규제만 볼 것이냐? 아닙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재테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세테크라고 얘기하는 과연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하는 전략. 그래서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이만큼 많아서 거의 50% 넘게 세금을 내고 앉아 있으면 효율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절세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나 시세 차익 그리고 월세가 나오지 않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는 절세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게 상품에 대한 컨셉인데, 자, 여러분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기준. 현재로서는 이제 주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사이클상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홀딩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쪽으로 좀 검토를 좀 하시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절세 전략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올라가는 양도소득세와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부세라는 거. 그리고 자, 2020년 1월 1일부터 또 적용되고 있는 자, 주택 같은 경우에 이 취득세.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자, 최고세율이요. 원래 주택 같은 경우 해봐야 2.5%가 넘질 않았었습니다. 이게 보통 9억 이상 되더라도. 자, 그런데 현재 조건은요. 4주택 이상자들은요. 무조건 4%를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은 금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절세를 가져가는 부분이 과연 주택을 통해서 주택, 다주택자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상업용을 통해서 자, 가능하면 지금 현재 규제를 가고 있는 이 지역, 자, 과연 지역이 현재 기준으로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업용 물건 위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시겠지만 이 3억 원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업용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주택보다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많이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자본으로 좀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좀 제안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러한 이 수익형 상품에 대한 컨셉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품을 조금 더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